아침 햇살을 맞으며 푸르른 나무와 건축물을 보고 있자니 아직은 현생이 아닌 베트남인가 봅니다. 벌써부터 조식 먹을 생각에 가슴이 바운스 하네요. 호치민 센트럴 팰리스 호텔 조식은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이며 로비가 아닌 1층 스완 레스토랑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어느 호텔이든지 창가 자리는 일찍 와야 자리 잡을 수 있더라고요. 테이블 간격은 상당히 널찍해 조식 먹으면서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입구 한켠에는 커피 머신이 있어 취향에 맞게 드실 수 있고 과일 주스부터 시작해 다양한 시리얼들과 샐러드와 햄들, 신선한 과일과 달달한 요거트 그리고 다양한 베이커리류들, 계란은 다양한 조리 방법으로 주문할 수 있었고 오믈렛, 스크램블, 계란 프라이, 수란 등 즉석에서 조리해 주시기에 아침 식사로 먹기에 부담이 없었고 온기가 가득해 좋았습니다. 아침에 음식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한 부드러운 죽들과 육류를 애정하는 분들께서 환영할 베이컨과 소세지 등 다양했어요. 얇고 투명한 피 안에 새우가 들어가 있는 메뉴와 필수인 베이컨, 그리고 큼지막하며 맛스럽게 잘 구워진 닭다리까지. 베트남 후에 지방의 분보후에인가? 궁금해서 주문을 했던 메뉴인데 태국의 똠양꿍 비슷하게 레몬의 상큼함과 감칠맛이 너무 훌륭해 극찬을 하며 세 그릇을 먹은 쌀국수 이상의 맛집이었습니다. 베트남 호텔 조식에서 조개 완자를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는데 인생 쌀국수? 아니 똠양꿍? 혹시 분보회? 라임의 상큼한 맛과 슬라이스 고추를 추가하여 매콤함을 더했고 큼지막한 고기는 씹는 즉시 풀어져 부드러움 가득했어요. 민물 생선 튀김은 생전 처음 먹어보는데 비릿함 전혀 없었고 국내에서는 잘 안 먹게 되지만 베트남 여행마다 먹는 스크램블은 다양한 채소와 적당한 익힘으로 부드러움이 상당히 강했고 온기를 유지해 스크램블 하나만으로도 아침 식사 완벽했습니다. 쫄깃한 면발부터 매콤, 새콤, 담백, 깔끔한 국물까지 더해지니 혈액 속에 녹아있는 알코올이 해장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조식을 든든히 먹고 아침부터 서둘러서 출발해볼 곳은 호텔 수영장에서 보이는 통일궁이 아닌 전쟁박물관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거의 대부분인데 차량이 많지 않을 때 앞만 보고 직진하시면 오토바이들은 자연스레 피해갑니다. 구글 지도를 확인하며 전쟁박물관으로 잘 찾아 이동하고 있는데 갑작스레 친절한 뿜뿜하신 코코넛 장수 아저씨께서 길을 알려주심. 감사하다고 했더니 대뜸 아드님께 코코넛 공짜로 주시는데 괜찮다고 몇 번이나 거절을 했지만 지게까지 짊어보라며 호의를 베풀더니 결국 코코넛은 내돈내산이 되었네요. 이 와중에 베트남에서 코코넛 한번 먹어보고 싶었다며 최대한 긍정적 회로를 돌리며 전쟁박물관으로 이동해봅니다. 다행히도 코코넛은 아이스박스에 담겨있는 만큼 상당히 시원했고 태국에서 처음 먹고 실망했던 맛과는 전혀 달라 놀랐어요. 코코넛은 맛있었어도 껍질을 버릴 곳 생각하니 급 후회됩니다. 아마 베트남 호치민을 여행한다면 가볼 곳이 상당히 많지만 베트남 전쟁의 역사를 생생하게 볼 수 있어 아이들에게도 유익한 베트남 전쟁박물관 방문 추천드립니다. 짐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인 무료 락커함이 준비되어 있었고 아쉽게도 열쇠가 헐겁기도 한 락커함이 있으니 유의하세요. 입장료는 성인 4만동, 초등학생 2만동이며 현금 카드 가능합니다. 전쟁박물관이라면 다소 생소할 수 있고 베트남에서 굳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 외로 방문객 수가 많아 놀랐어요. 박물관은 1975년 개관 당시 미국 정권 전쟁 범죄 전시관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으며 1995년 미국과 베트남이 국교 정상화 이후 외교적 배려 차원에서 지금의 전쟁박물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전쟁박물관은 총 3층 규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에는 실제 무기, 전차, 헬리콥터 등이 전시되어 있고 내부에는 다양한 전시관으로 나뉘어 있어 관람 동선에 따라 하나씩 살펴보는 의미가 있었던 곳이에요. 1층에서는 임시 테마 전시나 사진전이 열리는 공간으로 국제 평화 관련 전시가 종종 열리며 관람 전 마음을 가라앉히기에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2층은 전쟁 사진관과 고엽제 피해자 전시실로 가장 많은 방문자들이 몰리는 층입니다. 실제 전쟁 당시 사용되었던 무기들과 장비들도 전시되어 있어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소총부터 시작해서 기관총까지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었고 익히 알고 있는 M16과 AK-47도 볼 수 있어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베트남 전쟁의 생생한 흔적을 마주할 수 있었던 색다른 곳으로 2층은 AP통신 기자들이 촬영한 전쟁 당시 사진과 고엽제 피해자들의 실제 사진과 사례, 국제사회의 반응과 고발 기사 등을 전시하고 있는 층이에요.
상당히 충격적인 사진들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정보 없이 방문하셨다가 논란과 불편을 동반할 수 있으니 임산부 및 노약자분들께는 지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고엽제 피해 전시는 가슴 아픈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전쟁의 실상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사실 베트남 전쟁은 우리나라와 관련이 아주 깊은 역사적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곳을 찾은 여행자라면 더욱 관심이 가져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건물 내부 중앙에는 베트남 전통 모자와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었고 에어컨 빵빵했던 실내를 편히 관람하고 밖에 나온지라 뜨거운 햇살에 상당히 더웠지만 실제 규모의 전투기와 탱크들이 전시되어 있어 더움은 잠시나마 잊어버리고 구경해봅니다. 박물관 옆쪽에 위치한 자그마한 카페에서 잠시나마 쉴 수 있었고 입구와 가까운 야외 공간에는 전쟁 당시 사용했던 실제 탱크 그리고 전투기, 헬리콥터 등이 전시되어 있어 눈길을 끌었어요. 외국인뿐만 아닌 현지인 그리고 현지 학생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대부분은 베트남전 당시 북베트남군이 노획하거나 미군 철수 시 남겨두고 간 장비들로 알려져 있는데요. 야외 전시장만 봐도 베트남 전쟁이 얼마나 거대한 무기와 병력의 충돌이 있었는지 실감할 수 있던 공간이었어요. 사실 서울 용산에 위치한 전쟁기념관과 비교하면 규모는 작지만 전쟁 시 사용되었던 무기의 전시 및 사진 자료의 양과 질은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 곳이었어요. 청사에는 폭탄이 떨어지는 모습과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날아가는 모습을 담은 심볼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베트남전을 상징하는 헬리콥터인 UH-1 이로코이를 지나 우연찮게 발견한 출구 오른쪽에 위치한 타이거 케이지. 어떤 공간인가 궁금해 바로 들어가 보았어요. 베트남 전쟁은 1955년부터 1975년까지 20년간 이어진 전쟁으로 프랑스 식민 지배에서 독립 후 남과 북으로 분단되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미국과 소련이라는 당시 최고의 힘을 지닌 두 나라 간의 자존심 싸움이라는 측면도 있어서 매우 많은 화력과 군대들 그리고 동맹국의 참여로 베트남전 국토가 초토화되었고 한국에서 32만 명 이상의 국군을 베트남에 파병하였습니다. 타이거 케이지에는 감옥과 유사한 곳으로 추정되며 감금과 처벌 그리고 고문을 재현한 공간으로 보였습니다. 다소 무거운 분위기지만 베트남 문화를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전쟁 박물관은 휴무 없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비교적 이른 시간에 오픈했다가 이른 시간에 마감하는 편이니 시간 참고하셔서 여행 일정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팔 반바지 입고 돌아다녀도 땀을 흘리는 날씨인데 베트남인에겐 추운 날씨. 전쟁 박물관에서 그랩을 타고 10분 거리에 있는 핑크 성당.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12시 그리고 오후 2시부터 5시입니다. 참고로 미사 시간에는 관광객 입장이 불가하오니 내부 관람을 원하신다면 미사 시간 꼭 확인하시길 바래요. 호치민의 랜드마크인 핑크 성당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맞은편에 위치한 콩카페로 이동해봅니다. 빈티지하면서 베트남 공산주의 인테리어가 멋졌던 콩카페. 동행인이 있다면 한 분은 주문, 나머지 한 분은 자리를 맡아주세요. 음료를 주문 후 핑크 성당이 보이는 3층으로 이동해보는데 핑크 성당은 삼군에 위치해 있고 베트남에 있는 성당 중에 가장 오래된 곳이라고 들었는데 세월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관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3층 테라스에도 테이블이 있었으나 무더위에 앉은 사람은 없었고 핑크 성당이 한눈에 보이는 포토스팟에서 인생샷을 찍고 계셨어요. 내부에는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어서 엄청 쾌적하고 시원했어요. 무더위에 고생하셨다면 잠깐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점심 전후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대로 여유롭게 즐기시려면 조금 일찍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시그니처 메뉴 중 하나인 코코넛 연유 커피는 달콤한 베이스의 진한 카페라떼 느낌으로 가장 입맛에 맞았고 코코넛 커피 스무디는 부드러운 맛에 커피 맛이 은은하게 퍼지고 햇볕에 타들어 갈 뻔한 정수리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드님을 위해 주문한 망고 스무디는 과육을 직접 갈아 농도가 진했고 망고도 들어있어 손에 꼽히는 맛이었어요. 따가운 햇빛 따위는 가뿐히 이겨내며 인생샷을 건지기 위해 열심히 셔터를 누르고 있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시티 야간 투어를 통해 볼 수 있었던 노트르담 대성당.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만들어진 건축물답게 이국적인 분위기에 현재는 보수 공사 중이지만 압도당하는 분위기였고 본 명칭은 사이공 노트르담 대성당 바실리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곳은 1863년에 나무로 된 임시성당을 먼저 세웠던 게 시초였고 이후에 3년에 걸쳐
현재 석초 성당을 지었다니 역사가 대단하죠. 2005년에는 바로 앞에 세워져 있던 성모 마리아 상이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면서 성지순례를 오기도 했다니 이야기를 듣고 보니 새삼 달리 보이는 것 같기도 했어요. 공사 중이지만 측면에서 바라본 대성당 또한 상당히 웅장합니다. 노트르담 대성당 바로 뒤편에 위치한 호치민 중앙우체국. 호치민의 주요 관광지로 인생샷은 빼놓을 수 없겠죠. 파리 에펠탑을 건축한 기스타프 에펠의 작품으로 실내 아치형 천장은 오르세 미술관과 상당히 비슷해요. 노트르담 대성당과 이웃해 있으며 인민위원회 청사에서 도보 6분. 입장료는 무료이며 호치민 시티를 대표하는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실내의 높은 아치형 천장과 타일 바닥이 마치 유럽의 역처럼 당시 모습을 간직한 전화부스까지 찾아야 하는 관광 코스예요. 호치민 자유여행을 하면서 중앙우체국을 찾는 이유는 단순히 건축물을 보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도 우편 업무가 진행되는 현장이라 관광객들은 기념품을 구경하면서 동시에 엽서를 구매해 본인과 인연에게 국제 편지를 쓰는 이벤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호치민 중앙우체국과 거리가 가까워 코스로 구경할 수 있는 도보로 5분 이내에 위치한 푹스트리트에 방문하였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푹스트리트의 활기찬 모습이 인상 깊었고 스트리트가 약 10m 정도밖에 안 되는 다소 짧은 길이지만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공간이라고. 호치민의 주요 관광지인 노트르담 대성당을 필두로 420 중앙우체국뿐만 아니라 푹스트리트까지 메인 서점들은 베트남 서적을 중심으로 준비되어 있었고 언어 해석은 개인의 역량에 맡기겠습니다. 푹스트리트라는 명칭으로 꼭 서적들만 판매하는 곳이 아니며 캐리커처, 그리기와 다양하고 예쁜 소품 샵들이 상당히 많아 노트르담 대성당뿐만 아닌 필수적으로 들리는 곳이에요. 확실히 관광지다 보니 현지인보다는 대부분이 관광객들이었고 중간중간 카페도 있어 잠깐이나 여유를 즐겨도 좋겠더라고요. 콩카페 직원들이 입었던 공안복을 입은 인형이 귀여웠어요. 짧게는 10분, 여유있게 관람하면 30분 정도 소요시간이 걸리는 푹스트리트. 야외 서점이란 색다른 문화와 감성적인 요소들까지 잠깐이나 시간을 내어 방문하시면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푹스트리트에서 불과 도보로 5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 베트남 통일궁을 방문하시면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통일궁은 궁 입장권과 궁과 전시장 입장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솔직하게 단순 관람이시라면 궁 입장권으로도 충분합니다. 참고로 입장권에 버기 탑승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불과 10분 이내 거리이지만 조금이라도 걷기 힘드신 분들께서는 버기 이용권까지 같이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호치민의 우기는 5월부터 10월까지이며 9월이 가장 비가 많은 편으로 우기 시즌 방문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우비는 준비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도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통일궁은 1868년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던 시절에 지어진 건물로 프랑스 정부에서 인도차이나 전체를 통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남베트남 대통령궁으로 쓰이다가 전쟁이 끝나고 남북 통일이 선언된 곳이기도 하며 지금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통일궁은 베트남 남북 통일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으로 해외 관광객에게 충분히 매력적이며 역사적인 장소인데 통일궁 곳곳에 베트남 현지인분들의 스냅 촬영하시는 모습을 보고 다소 생소했지만 베트남 국민에게도 매력적인 장소임을 인정받아 방문 안 했으면 정말 후회했을 뻔했습니다. 화창한 날씨였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비오는 궂은 날씨에도 오늘의 행복함을 기억하려는 커플들의 모습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 정도면 통일궁이 아닌 스냅 전용 촬영 장소 아닌가요? 베트남 공안으로 추정되는 예비 신랑이 귀엽게 모자를 씌워주네요. 풋풋한 모습에 오랜만에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통일궁은 호치민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은 편이고 역사적인 곳이라 외국인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찾는 명소입니다. 통일궁은 총 6층짜리 건물이라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인데 내부로 들어가 보니 큰 규모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접견실, 회의실 용도로 사용되었던 공간들을 관광객들이 둘러볼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어 좋았어요. 단순 관람이 아닌 역사적 정보를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께선 매표소에서 오디오 가이드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 9만동으로 하나 약 4,9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전문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여행사 가이드 투어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가성비가 좋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도대체 마작은 이곳에 왜 있는 걸까요? 베트남 여행 중 상당한 매력 중의 하나인 스콜성 핏줄기로 계획된 일정을 소화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멋진 뷰에서 청량한 내음을 맡으니 스트레스가 절로 해소됩니다.
건물 내부에 엘리베이터가 존재하지만 2, 3인용으로 다소 협소해 폐쇄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조심히 이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고층에서 바라보는 통일궁의 배경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비가 내려서 더욱 운치 있었던 통일궁의 모습인데요. 관람 소요 시간은 대략 최소 1시간에서 넉넉 잡아 2시간으로 단순 건물 구경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그 시절 베트남의 분위기와 전쟁의 아픔을 체험하며 직접 과거로 타임슬립하는 느낌으로 관광하시면 편안합니다. 스콜성 비인데도 지속적으로 내리길래 부랴부랴 크랩 잡아 굶주린 배를 채우러 쌀국수 맛집으로 이동해봅니다. 2023년과 24년 미슐랭 픽구르망에 선정되었고 호치민 3대 쌀국수집인 파스테르, 퍼킨과 함께 위상을 높이는 쌀국수 3대장 중 한 곳입니다. 우산이 없어 그랩에서 뛰어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자세 잡고 있는데 문 앞에 직원분께서 에스코트 해주시는 걸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본점은 5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VBN 스트리트와 거리가 있어 그랩을 타고 이동하여도 약 20분 정도 소요되게 비도오고에서 가까운 3군에 위치한 2호점을 방문했습니다. 다양한 고기를 먹어보고 싶다면 스페셜 믹스 비프포, 레어의 부드러운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레어 비프포, 양지고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푹 익힌 고기가 좋다면 브리스켓, 면의 선택은 없어 보이며 토핑으로 메뉴를 선택할 수 있네요. 커피와 그리고 주스와 티 음료 선택이 다양하며 역시나 이곳도 물티슈는 비용이 추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테이블 가장자리에는 정갈하게 놓여있는 숟가락과 젓가락들, 그리고 소스를 덜어 먹을 수 있는 미니미니한 그릇과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칠리 소스와 해선장 소스, 고춧가루, 상당히 신선해 보이는 라임과 어슷썰기로 자신감을 외치는 고추, 주문 즉시 가져다 주시는 신선한 향채와 숙주는 사랑입니다. 미네랄 워터를 주문했는데 센스있게 얼음컵을 제공해 주시네요. 담백 고소함이 강하게 느껴지는 육수부터 상당히 많은 고기들, 레어의 특징을 살린 부드러움이 강조되는 익힘 정도는 훌륭했으며 브리스켓 폿 또한 육수의 베이스는 같으며 고명과 토핑으로 메뉴 선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고기도 상당히 신선했고 베트남 현지의 포의 느낌을 충분히 잘 살릴 수 있어 쌀국수의 초보자 또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메뉴였습니다. 고기의 부드러운 식감을 느끼려면 레어를 선택해야 한다는 사전 정보를 찾아보고 주문했지만 브리스켓이 더욱 부드러웠어요. 여행에서 즐거움은 보고 듣고 맛보고 씹고 즐기고 고수와 향채에 가까워지기에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향채 없이 기본 쌀국수만을 즐기셔도 충분히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베트남 식당에서 맥주를 주문하게 되면 항상 얼음컵이 나오는데 얼음컵에 따라 마시면 더욱 시원해지지만 밍밍함이 싫더라고요. 추가 금액도 없이 자연스레 가득 내어주는 푸릇한 향채들, 개인적으로 향채가 입맛에 너무 잘 맞아 듬뿍듬뿍 넣어 먹는데 국물에도 향이 가득 배어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고기 육수임에도 육수 위로 떠있는 기름이 많지가 않았고 맑으면서 상당히 진했고 담백한 국물은 절로 손이 갔습니다. 매운맛을 좋아해서 테이블에 놓여있는 고추 슬라이스 몇 조각을 쌀국수에 추가해서 해장국 스타일로 즐겨봅니다. 베트남 고추는 우리나라의 청양고추보다 상당히 맵기 때문에 한두 조각으로도 충분히 매운맛을 낼 수 있기에 매운맛을 좋아하셔도 조금만 넣어서 드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고국의 매운맛이 생각나 매콤한 맛을 재현하려 고추를 넣었는데 베트남의 고추 이력의 국물 또한 매콤함이 극대화되었고 소스들이 테이블에 준비되어 있었으나 기본만으로도 훌륭해 메인 쌀국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쌀국수를 먹으러 온 건지 아님 향채국수를 먹으러 온 건지. 고기는 상당히 부드러웠고 알싸한 고추가 알싸함을 더해줍니다. 장관님께 직접 조달해온 고기도 양념장에 찍어 먹어보는데 리뷰에 쌍따봉 2개 날려줘야 할 정도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현지 로컬 쌀국수 가격을 생각하면 5만에서 9만 동 근처로 로컬 쌀국수 가격의 2배 이상이지만 청결도나 신선한 향채 그리고 에어컨이 나오는 시원한 실내는 포기 못합니다. 쌀국수의 본고장에서 그것도 쌀국수의 3대장 중 한 곳에서 국내의 가격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성비 가득하며 실내 또한 청결하며 에스코트 서비스까지 너무 만족한 곳입니다. 향채는 먹고 먹고 또 먹었는데 왜 수북히 남아있는 걸까요? 한국 식당에선 당연스레 무료이다 보니 150원이 너무 아까워서 한국에서 물티슈 챙겨가는 건 저만 그러는 거 아니겠죠? 베트남 로컬의 느낌을 느끼고 싶다면 5군에 위치한 본점, 나는 깨끗하고 시원한 실내를 원한다면
3군에 위치한 2호점. 가격이 다소 인상되었지만 5,000원 이내의 저렴한 가격으로 쌀국수를 먹을 수 있는 3대장 중 하나인 폴에 추천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